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대리님이 또 이맘때쯤 되면은 벌초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어제도 보니까 뭐 떼양볕에서 거의 뭐 농부돼가지고 오늘 주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 그리고 저번 주에 좀 가장 큰 이슈였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오긴 했는데 네, 좋았어요. 여전히 이제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은 안 했고. 네. 예상치가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너네 이거밖에 못하냐? 약간 전 처음 봤거든요. 이 두 번 꼬는 거? 컨셉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 잘 나왔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뭔가 좋을 거야. 네. 아니면 뭐 재료 소멸이야 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너네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내막을 보면 저희가 뭉턴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제 블랙웰 연기. 네, 3개월 지연되는 게 확실히 영향은 좀 영향이 주긴 있었고 했죠. 차트를 좀 보고 왔는데 네.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차트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고점이 높아진다, 뭐 고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주식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10,000원이었던 종목을 사람들이 이거는 10,000원에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렇죠. 1,100원에도 살 수 있고 1,200원에 사도 괜찮아라는 심리가 생기면 계속 갱신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우상향한다고 하죠.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을 우상향이라 하고, 반대로 그냥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은 계속 이 정도 우하향. 맞고 밀리고 이 정도는 높은데라는 심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낮아지는 걸 우리가 또 우하향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래서 고점이 갱신된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주식에서. 처음에는 저도 엔비디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네. 발표가 됐었으니까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이제 뭐 시간으로 많이 밀리고 있다. 밀리는구나 했는데 저도 그 날은 안 봤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10%씩 빠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긴 시간대에 좀 보니까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이 블랙웰이 포함이 안 된 실적인데도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분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블랙웰이 빠졌는데 잘 나왔으면 블랙웰이 포함되면 거기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 주가는 당장 너무 현실적이었다. 현실적이었다. 반도체 종목들이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 대표적이죠. 한 재작년부터 계속 한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가요. 한번 출렁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과연 그 해외에서 엔비디아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저는 좀 연말로 갈수록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반도체는 따로 접근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움직이는 것들을 놓고 보면 테마가 정말로 많기는 해요. 그렇죠. 정말로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최근에 뭐 액침 냉각 정도? 그렇죠. 예. 그것도 엔비디아에서 목말을 하니까는 그게 정도 움직였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굳이 내가 봐야 되는데 반도체를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 시간대에 이 구간에서 반도체를 산다? 그 심리가 이미 사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로 거의 많이 넘어왔죠. 넘어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유한양에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주식이 기대감이다라는 관점 하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간에 바이오는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 나올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학회들이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 네, 열려요. 네, 네. 폐암 학회도 열리고 거기에 실제로 유한양도 참여한다 하고, 그리고 또 HLB도 9월 20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또 이제 미뤄졌었던 스케줄 잡아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알테오전도 여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맞물려가지고 바이오 쪽이 강세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바이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황이라고 보기는 하죠. 테마들이 정말 많긴 해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마가 약간 뭔가 긍정적인 기운의 테마가 없잖아요, 사실. 딥페이크. 저저번 주 하면 코로나 있었고, 원숭이 두창. 네. 현재
그쵸. 전쟁도 그렇죠. 안 좋은 테마고, 음. 화재 나서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말씀드린 기대감이다라고 할 때, 어쨌든 이런 테마들이 한번 반응을 했어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하겠죠. 언급이 나오고, 배터리 화재도 10월 달에 또 대책이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테마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주식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면 배터리 화재가 났어요. 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대가 탔으면 한 300대가 타줘야 돼. 그래야 뭔가 계속 있네. 그리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전쟁도 조금 이제 뭔가 좀 약발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서로 막 미사일을 쏴요, 멀리서. 그러다가 이게 더 커지려면 국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막 들어가야 이제 뭔가 좀 더 파워풀해지는, 다 그런 테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속성을 갖는 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화재 관련한 종을 갖고 있어. 그럼 밤새 찾을 수 있는 게 화재 어디서 안 어디서도 났나? 안 났나. 이런 테마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반응한 게 신규주였어요. 맞아요. 네. 정말로 좀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네. 참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급등락을 좀 많이 해주면서 움직였었던 게 지난주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테마도 조금씩 나오긴 했거든요.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뭐 저는 대왕고래 아, 쪽은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맞아. 10% 확률만 나와도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9월 10날에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랑 해리스죠? 네네. 네, 토론이 있는데, TV 토론인데, 그걸 아마 분기점으로 어디가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미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긴 하는데, 트럼프가 조금 밀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저는 조금 눈여겨보는 걸 재건 정도. 왜냐면 일단은 젤렌스키가 뭐 종전에 대한 청사진을 뭐 미국에 제시하겠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멘트를 쳤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는 트럼프 쪽에서도 받으시죠. 그럼 이번 주에 그 한미일 경제 맞아요. 모여서 포럼이 있어요. 공화당 쪽 누구, 뭐 민주당 쪽 민주당 누구에서 누구.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트럼프는 뭐 재건, 뭐 그리고 해리스는 뭐 낙태 이쪽 문제. 네. 뭐 이거는 지금은 뭔가 좀 왔다가 이렇게 좀 꺾이는 분위기긴 한데,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대왕고래. 네. 이게 원래 내일 2일 날 입찰 공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슬쩍 기사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계속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은 웨이버스가 제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웨이버스, 시추,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뭐 화성밸브라든지. 그렇죠. 한국가스공사 정도 네. 반응을 하는데, 뭐 웨이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시추 관련주고, 그리고 한선은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기업들과 이제 실제로 협업을 했던 게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GS, 포스코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관사 선정은 예전에 1차 전력 회의 때 나왔던 게 이제 포스코, 그다음 SK, 그다음 GS 이런 애들이었는데, 일단은 뭐 주관사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관사에 뭐 시작을 했다 아니면 참여했던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주관사랑 상관없이 시추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우리는 있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경험이 적다 보니까, 뭐 이미 정부에서도 얘기를 한 건, 해외에 했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입찰을 받아서 1차적으로 시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를 연속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잔잔하게라도. 그 지난주에 그 현대차가 좀 네. 발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풍성하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예전에 그 네옴시티에서 어떤 왕자님인가요? 누가 네.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막 1000조를 투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제 생각은 그게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엔 그래도 이제 몇백억, 몇천억만 얘기 나와도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 좀 풍성하게 움직였는데, 그 뒤로는 이게 다 뭐랄까 거짓말 아니야? 현실성이 좀 현실성 없는데, 떨어진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말에 이제 우버 있지 않습니까? 이 우버 CEO가 방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사업을 계속 잘 할 거다 이러는데, 그 기사에 약간 나지막히 어떤 업체와 회동을 할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현대차랑 SK 스퀘어는 이제 하던 데니까
이미 거론이 됐는데 뭐 다른 기업도 찾을 거다, 기술력 있는 기업도 찾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혹여나 뭐 그런 관련한 이슈로 나오면은 한번 그런 기업들이 뭐 반응하는 거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자율주행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현대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것도 자율주행이 거의 골자였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10월 10일 날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엔비디아처럼 딜레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약간 테마성을 타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이해를 돕자면 흥구석유가, 흥구석 너무 테마주잖아요. 네. 뭐 중동에서 문제 나오면 뭐 움직이는. 그런데 그런 종목들 중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갑자기 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그 기업이 그냥 테마주로 움직이다가 IBK 증권인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그 종목을 갑자기 이제 가치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자율주행이 물론 갈 길은 멀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기관에서도 뭔가 이 업종을 좀 보고 있다라는 힌트를 조금 주지 않았나. 오늘 테마를 너무 많이 말했는데 네. 요약을 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바이오다 지금. 맞습니다. 네, 바이오고 반도체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 요거고, 그리고 테마는 너무 소위 말하는 블랙 테마가 많다. 그래서 뭔가 이 연속성을 갖는 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 한번 괜찮지 않을까. 저희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